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이 의회에 붙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국경의 완전한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젯밤 퀸즈 아스토리아의 콘 에디슨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 미국 공관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메트로카드 반값 프로그램에 1회 탑승 티켓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이 의회에 붙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국경의 완전한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국경 장벽과 연관 있는 멕시코와 대규모 이민자 행렬의 출신 국가인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며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잇따라 올린 4건의 트윗을 통해 가득 차 있는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오후 국경 장벽 예산안과 관련해 전체 회의를 열었다 곧바로 휴회를 선언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의 예산안 표결을 방해하는 민주당이 장벽 건설을 위한 돈을 마련해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떠안고 있는 터무니없는 이민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남쪽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자유협정으로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연간 75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멕시코를 압박하고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는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만 미국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들 국가가 캐러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을 요구했고 멕시코는 거절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퀸즈 아스토리아의 콘 에디슨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지역은 2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라구아디아 공항은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 15분경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전력 공급회사 콘 에디슨 변전소에서 변압기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퀸즈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발 당시 섬광이 인근 지역에서 관측되면서 다양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공개됐고 폭발 직후 하늘빛이 푸르게 변하자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등 재밌는 반응들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폭발로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으며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는 단전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었으며 지하철 운행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은 오후 11시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번 사고는 퀸즈지구 콘 에디슨에서 발생했다며 화재는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콘 에디슨은 변전소에서 일부 변압기에 잠시 화재가 발생해 송전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히면서 퀸즈지구의 모든 송전선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이명수입니다. 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제12대 백광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배 회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욕 퀸즈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회장 이 취임식 및 송년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임기를 마친 전임 회장과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11대 전 해비영 회장은 그동안 단체를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단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백광수 회장이 앞으로 상조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해병 회장으로부터 상조의 길을 전달받은 백광수 회장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밝히는데 노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조의 발전을 위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 2, 3세대가 이제는 명시국이 이 미주 사회에서 한인이 합심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커다란 우리 공으로 알고 우리 합심하여 단결하여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미주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한인이 되기를 이 자리에 들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10,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는 회원이 상을 당했을 때 그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5,000불의 장례식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2, 3세를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 불우이웃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광수 회장은 뉴욕 할인 노인 상조회가 단순한 상조회가 아닌 1세들이 2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2세들은 1세들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이 없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담은 법령은 2년 뒤 시행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령을 포함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외교부 장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집행계획 마련,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해외 재난 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범죄 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와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비용 부담 시 국가 부담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적절한 법률적 보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재외국민은 미국을 방문한 무비자 한국인, 여행객, 서류 미비자, 인턴, 유학생, 영주권자 등 한국을 떠난 한국 국적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한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국 공관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비자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에 한국 국적자가 해외 공관에서 발급받은 이민 비자는 총 5,027건으로 직전 회계년도에 4,893명에서 134명 증가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출신은 지난 2013-2014 회계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다 2016-2017 회계년도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회계년도에 다시 그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7-2018 회계년도에 해외 공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은 아시안 국적자들은 19만 840명이었으며 한국 국적자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네팔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 출신 가운데 가족 이민은 2,630명, 취업 이민이 2,384명이었으며 영주권 회복 등 특별 이민이 13명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통계에서 지난 회계년도 동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입양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양 비자를 발급받은 어린이는 2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 276명에서 70명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며 통계도 별도로 발표됩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영어 미숙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11월 중간선거 출구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투표에 참여한 아시안 중 72%가 외국 출생 시민권자로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84%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서는 영어 미숙자가 2014년의 45%에 비해 17% 줄어든 28%로 집계돼 아시안 유권자의 영어 숙련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아시안 유권자가 61%로 2014년의 57%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공화당원은 2014년의 14%에서 12%로 줄었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 3명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권자의 배경에 따라 지지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시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7%에 그쳤지만 타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아시안의 경우 26%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나이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의 유권자 중 42%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18세에서 29세의 그룹은 무려 85%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대학 졸업자 중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시안 유권자는 17%로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52%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일주일과 1개월 정액권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반값에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메트로카드 반값 프로그램에 1회 탑승 티켓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공정한 요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욕 시민은 일주일 정액권과 1개월 정액권 메트로카드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 탑승 티켓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반값 메트로카드 할인을 일주일과 1개월짜리 정액권으로 한정할 경우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1회 탑승 티켓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와 함께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며 세부 내용을 신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아래 연소득 개인 12,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4,399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80만 뉴욕 시민들에게 메트로카드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들어서게 된다는 발표 이후 롱아일랜드 시티는 물론 퀸즈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트릿 이지가 발표한 11월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를 비롯해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디트마스, 스탠웨이 지역을 포함하는 서북부 퀸즈의 부동산 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는 롱아일랜드 시티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매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나 늘어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퀸즈 전체로 보면 10.5% 매매가 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렌트의 경우도 평균 2,252달러로 이전보다 1.1% 올라 퀸즈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맨하탄의 주택 매매가가 전년에 비해 2.5% 하락한 것에 비해 롱아일랜드 시티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이상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아마존 제2본사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같은 기간 퀸즈 전체로는 5.4%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또 퀸즈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판매 주택 수가 3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아은행과 조지아주 듈루스의 본사를 둔 NOA 뱅크가 서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두 은행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노아은행 측이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노아은행은 NOA 뱅크가 뉴욕의 대출 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및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NOA 뱅크 측도 반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와 관련해 두 은행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고객들이 두 은행을 혼동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상호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연방 재무부 산하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펀드의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 수상자로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8년은 LA 한인사회에도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 LA 한인사회를 들썩이게 만든 주요 이슈들을 홍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숙자 쉘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한인타운 구획 정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Without any hearing from our community, are we going to accept that? 2018년 한인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뉴스는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와 한인타운 지키기였습니다. LA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7차까지 쉘터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한인 수만 명이 결집했습니다. 한인타운 구회관이 반토막날 위기에서도 이민 1세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한인들의 절실한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서 유례없는 굳은 단합과 결집을 보여줬습니다. 홈리스 사건 때문에 정창용 변호사가 우리 한인한테 뭉치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아 우리 한 거 이거 한국 사람들이 뭉쳐서 큰 힘이 됐다.
반가운 소식도 많았습니다. 20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의원 탄생은 한인 정치력 신장의 동력이 되었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산 안창호의 날 그리고 LA시의 코리아타운의 날 지정은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It's one of the youngest ethnic communities here now, but it's progressing so well that our mother and father would be very pleased.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보여준 2018년이었지만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초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낮에 80대 한인 할머니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한인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한인타운의 한 학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또 지난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미선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유산이라 여겨지던 윌셔 초등학교의 폐교와 함께 이 사회의 부실 운영 논란이 일면서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인 사회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2018년. 새해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내일 저녁 6시부터 새해 1월 1일 밤까지 남가주 곳곳에 모든 순찰 인력을 투입해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HP는 음주운전 외에도 운전부주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새해 연휴 기간 동안 4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93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평통이 남가주 지역 이산 가족들과 함께 내년 초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서영석 LA 평통 회장은 LA에도 이산 가족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생존하고 있다며 이들 이산 가족들과 평통 의원들을 모집해 내년 초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2북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이 북은 해외에서 한식당 경영 초창기이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한인을 대상으로 만든 매뉴얼로 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가 진단용 체크리스트와 컨설팅 항목별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신임 회장에 권치욱 수석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권 회장은 25년 전 도미한 한인 1.5세로 8년 전 KD1 건축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협회 활성화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회 웹사이트 개설, 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브루클린에서 나왔습니다. 당첨자는 브루클린에 사는 56세 킴 맥코이 씨로 이웃 주민들은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누군가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이 부럽지만 좋은 일이라고 축하말을 건넸습니다. 1등 당첨금 2억 9,083만 달러는 평생 나눠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당첨금을 수령할 경우 1억 8,0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